근데 이 대통령실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집회 시위의 분석에 관한 문건인데 거기를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해놨는데 굉장히 조금 의심스러워요. 특히나 노동조합에 관련된 거는 군사단체라는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죠. 1987년 민주화 이전에 군사정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 생각이 저는 그대로 윤 정부한테도 감염되어 있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단체라든지 전투적인 민주노조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금 근데 막강한 이제 사정 권력을 질 거 아닙니까? 네. 사정 권력을 쥐고 그걸 휘두를 대상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대상을 적시하는 그 과정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은 강력한 야당 성향의 혹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강력한 노조.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는 전주곡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노조 사실 요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그 어떤 하청 노동자들 그 봉합하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이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려고 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일단 봉합은 됐죠. 봉합은 됐어요. 예, 봉합은 됐는데 지금 이제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가 연합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반대적인 걸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내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지금 제대로 아웃라인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데 좀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엉뚱한 것 해가지고 더 국민과 시민을 피곤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죠. 저는 뭐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갈등 해결하는 과정이 어떤 조정과 타협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협상의 과정을 거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가지고 경찰 특공대 넣는 거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진짜 정규 노조도 아니고, 그죠? 대기업 노조도 아니고, 대기업의 하청에 있는 그 노조원들이 느꼈을 공포, 그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경찰 특공대는 만들어진 설립 목적이 테러 조직을 상대하기 위했는데 그거를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노조는 테러 집단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요거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모든 말은 온 전신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좀 본인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경찰과 관련한 일들, 사실 경찰관 전체가 일어나서 반대하는 일을 관철을 시켰어요. 경찰국이 결국 8월 2일부로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양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 잡았죠. 지금 모든 사정 권력을 다 털어지었어요. 근데 뭐 세무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도 요즘 나오는 소리에는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국내에 대한 정보 수집 새로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오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꾸 진전되고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사정 권력을 모두 쇼핑하듯이 다 걸머져야 되는데 그 사정 권력의 핵심이 이게 경찰 권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보하는 순간 뭐 윤석열 정부는 사실 권력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집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제 역할을 못하면 경찰위원회부터 좀 제대로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뭐 한 6개월, 1년 있다가 그래도 잘 안 되면 그다음 또 다른 단계를 밟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저거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아니, 진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게 야당 쪽에서 당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수사까지 개입하는 걸 할 거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를 정말 의사가 없다면 제가 볼 때 인사권이나 감찰권의 일부를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르게 대외적인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정부 질문할 때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뉴스기관이나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할 때는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 사건들은. 그렇죠. 그럼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속내는 감추고 있는 거죠. 대정부 질문에서는 그 속내를 드러낼 수 없고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내무부 소관, 지금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91년도인가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하면서 완전히 행안부 안에 업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독립. 네.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법률이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법령의 체계 안에서는 명백하게 법률을 시행령이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시행령이 법률을 좀 임의적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관행적으로 용서가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미 시스템화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못하게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오버라이딩 못하게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총경 회의가 있었고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체 경찰 회의를 하려다가 네.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울산 중부서장인가 이분이 이제 경찰대 출신이 되어 놓으니까 경찰대학을 손봐야 된다로까지 이게 지금 이런 물가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일이 많은데 지금 그거에 신경 쓸 그런 겁니까 지금? 저는 근데 대단히 갈라치기 할 수 있는 묘수를 사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경찰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7급 경위로 가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대 여론을 내세우는 측이 경찰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경찰대들이 7급으로 되는 게 약간 불공정하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13만 얼마의 전체 경찰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2.4%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서장이 되는 총경 이상에서는 60%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사, 해사, 공사, 삼사, 학군 해가지고 여러 경로가 있어서 경쟁을 하는데 네. 경찰 같은 경우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오로지 경찰대밖에 없다. 경찰 간부 시험이 간부 시험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밑에서 올라간 거고 그거 밑에서 올라간 거고 준비하다 제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제3 경찰대학을 만들든지 아니면 경찰대를 손질하든지 하는 또 불필요한 얘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왜 지금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국민의 삶과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데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경찰의 어떤 반발을 무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직에서 올라가는 순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일반직 경찰들이 가장 바라는 게 경찰대를 사실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진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 지금 경찰국 논란과 관련해서 해법을 찾은 게 그 갈등의 구조를 활용해버린 거죠. 그렇죠. 나쁘다. 좀 그렇죠. 좀 눈에 빤히 보이는 수를 뒀는데 그건 사실상은 묘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내부에서는 그 무마가 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묘수 찾기를 잘한 부분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대단히 정말 갈라치기를 잘하는 정권이다. 이걸 잘 보여준 거죠. 이 정부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찰대라고 하는 묘수를 찾은 건데 사실은 경찰 안에서 잘못되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방법도 있고 민주적 경찰로 독립이 되어 오던 거를 역사적으로 퇴행시키고 역행시키는 거를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조차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헌법의 정신에 저는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행정구조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럼 언제까지나 상명하복에 와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조직이 돼야 되느냐.